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정여터 해달스입니다. 먼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항상 일요일마다는 꼭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그 약속을 저버리고, 저번 주에 아주 깔끔하게 쉬었는데, 뭐 다른 말씀 드리기는 너무 변명 같고, 솔직히 뭐 바쁘다 뭐 이런 핑계는 너무 핑계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일요일만은 항상 이제 제가 업데이트를 하는 걸로 말씀을 다시 드리고, 저의 적은 구독자님들에게 너무나 적지만 그런 저의 소중한 구독자님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매주 일요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요즘에 정돈 컨설팅 얘기를 하면 우리가 물건을 정리하는 것만 요즘엔 들어가지 않아요. 업체가 너무 많잖아요. 네, 정리를 하는 업체들은 너무 많아서 항상 정리 플러스 뭐가 들어갑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요즘에는 정리정돈, 물건을 그 자리에 사용자가 편하고 효율적인 공간에 정리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 공간 안에 있는 그 가구들의 공간 재구성도 같이 이제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공간 재구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간 크리에이터죠.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가구의 재구성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공간 인테리어를 같이 겸하기도 하고, 그리고 페인팅을 같이 해가지고 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공간 하나에도 단지 정리수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접목돼 있어서 분야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우리 전문가가 아닌데 내가 하는 공간 재구성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집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저 침대를 옮기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야밤에 갑자기 침대를 막 옮겨요. 침대를 막 옮기면 내가 맨날 5년 10년 봐왔던 그런 가구들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좀 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해서도 뭔가 무료하고 심심한 느낌이 있죠. 그럴 때는 이제 가구를 조금씩 옮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침대를 갑자기 뭐 세로 방향이었는데 가로 방향으로 갑자기 옮긴다든가, 아니면 뭐 내가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 식물의 위치, 그 화분의 위치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한번 옮겨볼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행동이지만 공간 재구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공간 재구성이란 내가 있는 공간 안에서 가구들의 위치를 바꿔줘서 진짜 공간을 다시 크리에이팅하게 바꿔주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내가 맨날 가지고 있는 공간, 너무 5년 10년 봐온 그 가구들이 어떻게 보면 무료하고 어떻게 보면 지루해 보일 수 있는데, 그거를 조금이나마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봐도 쾌적해 보일 수가 있구나, 이렇게 봐도 맨날 보는 가구인데 좀 다른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정돈은 무조건 필요하지만 거기에 공간 재구성을 만약에 접목시킨다면 더 새로운 나만의 집이 완성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공간 재구성을 잘 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그러면 제가 저희 컨설팅 상황을 보면서, 컨설팅 사진을 보면서 몇 가지 정여터의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렛츠 고! 네, 일단 첫 번째 집을 보면 여기는 이제 아이 2명을 키우는 집인데요. 거실과 이제 아이 방을 이제 의뢰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공간 재구성을 중점으로 했는데, 일단은 거실에 이제 아이가 있으면 항상 물건들이 나오죠. 책도 봐야 하고 놀이기구도 많고, 그래서 다 아이 위주로의 거실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런 구조 많이 있으실 거예요. TV를 중심으로 책장이 2개가 떡하니 있는 거죠. 그래서 창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답답함 때문에 사실은 TV를 보는 거실의 의미는 좀 쉬는 개념이 강한데, 여기는
이제 아이의 물건으로 점령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아이의 물건으로 점령돼 있어도 그게 이제 구조가 딱 정확하게 이제 구조가 매칭이 돼서 잘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떡하니 그 가운데 TV를 중심으로 큰 가구들이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를 보면서 이쪽 이제 문 쪽에도 이제 그 아이 주방용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이 가리고 있어서, 여기서 첫 번째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가구는 자고로 창문을 답답하게 가리면 안 된다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떤 가구든지 어떤 집이든지 창문이 항상 좀 오픈돼 있어야, 어떻게 보면 오픈돼 있어야 좀 좁은 집도 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문의 효과죠.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아니면 빌라 비싸게, 우리가 솔직히 뭐 요즘에 1000만 원으로 집 살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비싼 돈을 들이고 들어가는 집인데, 우리가 풍경 잘 관찰해야죠. 거실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예, 뷰잖아요, 뷰. 예, 아파트 뷰든, 강가 뷰든, 하여튼 뭔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확 트인 그런 공간이 바로 거실인데, 그거를 막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구를 배치를 할 때는 항상 창문은 가리면 안 된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창문을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상황으로 막아야 한다고 하면, 가구를 위치를 최대한 벽 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여러 번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 시선에서 양옆은, 예, 항상 너무나 큰 가구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쪽으로 더 큰 가구들을 배치를 하면, 오히려 그 창문의 중간에 떡하니 있는 것보다는 안쪽으로 배치하면 좀 더 안정감이 좀 있겠죠. 그래서 가구를 배치할 때는 창문은 절대 가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구의 색깔이, 이제 가구 이제 하나 들였는데 또 둘째가 태어나고 하니까 책이 또 많아지고, 그래서 또 책장을 하나 더 사고, 그리고 또 책장을 사니까 또 장난감이 많아지니까 또 이제 그 수납함을 또 사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방을 키우면 계속 뭔가 하나씩 계속 사는데, 그게 통일감이 좀 없어지죠. 예, 그렇게 해서 나오는 가구에 통일감이 없으면 더 어수선해 보이고, 뭔가 수납을 하긴 하지만 안에는 다 들어가 있지만 이게 통일감이 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 팁은 가구의 색감을 통일성 있게 해야 한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구도 이제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화이트인 것도 있고, 우드인 것도 있고, 뭐 회색, 그레이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고객님들이 항상 사실 때 그런 게 있어요. 그 수납 바구니를 살 때도 뭔가 색깔이 알록달록하면 더 예쁘지 않을까 해가지고 색깔이 되게 여러 가지인 게 총집합해요. 하얀색을 처음에는 샀겠죠. 예, 화이트를 샀겠죠. 그런 다음에 왠지 노란색도 예뻐 보이는데, 예, 노란색 사시고, 분홍색 사시고, 초록색 사시고, 그래서 색깔이 막 형형색색이다. 그러면 더 어수선해 보이고 더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구니를 살 때도 항상 통일감 있게 같은 제품으로, 예, 구매를 하시는 게 낫고, 이렇게 하면 다른 걸 하면 더 예쁘지 않을까? 아닙니다. 예, 같은 색깔로 통일감 있게 해야 예쁜 거예요. 그래서 가구도 지금 말씀드리지만, 예, 바구니도 똑같은 색깔로 이제 통일감 있게 해야 되고, 가구도 기왕이면 오트밀 색깔이면 오트밀 색깔로, 아니면 뭐 그레이 색깔이면 그레이 색깔로 통일감 있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구도 일체감 있게, 예, 통일감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구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가구의 구조가, 네, 이렇게, 예, 뭔가 계속, 뭔가 성곽을 쌓듯이 왔다 갔다의 느낌이 있죠. 예, 이렇게 하면 사실은 좀 더, 뭔가 일체감이 없고, 더 뭔가 어수선해 보이는, 예, 제가 어수선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수선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문가는 아닌데, 내가 만약에 가구를 배치를 한다 치면, 항상 사선으로, 예,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선이라는 거는, 예, 이렇게 해서 위로 가든, 이렇게 해서 아래로 가든,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큰 가구 왔다가 작은 가구, 큰 가구 왔다가 작은 가구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큰 가구에서 작은 가구로, 작은 가구에서 큰 가구로 사선 형식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책장 큰 거 나오고 또 TV, 책장 큰 거 또 나오고 또 옆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뭔가 더 뭔가 어수선해 보이고, 그리고 큰 가구가 띵띵 하나 있으니까 좀 뭔가 더 어수선해 보이고, 내가 지금 TV를 보는 건데 TV를 보는 느낌이 전혀 없죠.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어수선해 보이니까, 그래서 구조를 할 때는 그러니까 사선 형식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가구를 다 써야 한다 그러면 가구의 비치를 잘 해줘야 돼요. 만약에 책장이 두 개가 똑같은 모양이 있으면 책상 두 개를 같은 데다 놓고 이런 식으로 가는 형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여기는 가장 작은 책상을 놓고 여기 안에는 수납함이 크다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놓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좀 아이가 이제 둘째 아이가 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책장을 작은 거를 좀 배치를 했고, 그리고 옆으로는 이제 창문을 가리고 있던 주방 용품, 주방 장난감들이 이제 오른쪽에 배치를 하니까 뭔가 사선으로 가는 형식이 됐죠. 그리고 창문도 어떻게 보면 큰 이제 그 모듈형 이제 책장이 있긴 한데, 모듈형 책장을 창문을 가렸지만 그렇게 많이 가리지 않았고, 그리고 그 옆으로 수납함 큰 거를 세 개를 쫙쫙쫙 놓으니까 이런 사선 형식이 또 나오죠. 그래서 그 가구들은 사선 형식으로 이제 배치를 하고, 그리고 아이 방 같은 경우에도 그 가구가 좀 일체감이 있는, 아이 이제 그런 장난감들이 이제 그 로봇, 남자애들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봇들을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를 해놓은 그 가구에 그 가구들이 우주 형식이 있어서 그 거실에 있는 거를 책장을 들여왔더니 또 색이 통일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똑같이 이렇게 통일감이 있는 색깔과 통일감이 있는 그 구조로 바꿨더니 훨씬 안정감 있는 그런 방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 가지 알려드린 팁 기억하시나요? 그것만 기억하셔도 나는 전문가가 아닌데 내가 하면 이상하지 않을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팁 3가지. 가구는 절대 창문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가구의 색감은 통일성 있게 한다. 그리고 가구의 구조를 사선 형식으로, 이런 사선, 이런 사선, 사선 형식으로 해야 한다. 이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이 3가지를 기억해서 내 공간에 적용을 시키면 충분히 예쁘게 내 공간 재구성, 우리도 공간 크리에이터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제가 공간 재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떠신가요? 많이 유익하셨나요? 몇 가지만 알아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 팁을 지키시면서 오늘 우리 아이방, 오늘 거실 한번 갑자기 손을 한번 대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러면 뭔가 내가 맨날 5년 10년 봐왔던 그 가구들이, 그 공간이 좀 바뀌어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제가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없습니다. 오늘이 시작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저의 개인 계정 오늘도 해달스와, 그리고 블로그, 인스타에도 많이 놀러 오시고 정력 해달스도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력 해달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